863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x와 같다고 합니다. 자, 절대값 x는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값 x와 같다는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런데 x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바로 x가 양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항이 세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해 본다면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 바로 이 역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통분을 해버리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과 x제곱 플러스 1분의 4x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분자에 있는 것이 분모에 있고 분모에 있는 x가 분자에 있죠. 그러면 이 두 수, 즉 플러스를 기준으로 자, 좌우에 있는 이 두 값의 바로 곱이 얼마로 일정합니까? x와 x가 약분이 되고 x제곱과 x제곱 플러스 1이 약분이 되어버리면 4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까? 이 플러스의 좌우에 있는 이 두 수가 모두 다 x가 양수이므로 바로 두 수 모두 다 양수죠. 그러면 두 수를 곱한 게 얼마라고요? 4잖아요. 4로 일정하니까 루트를 씌운 다음에 두 배 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자,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므로 4가 되므로 자,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얼마다? 4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끝내지 말고 등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이 플러스의 좌우에 있는 수가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니까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4x와 x를 곱한 4x제곱이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제곱이 같으므로 이 4x 제곱은 2x 전체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x 4제곱, x 제곱이죠. x 제곱 플러스 1과 x 제곱 플러스 1과 무엇이 플러스 마이너스 2x와 같을 텐데 자 x는 양수니까 2x와 같을 때가 되겠죠. 이 양을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 되므로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어서 바로 알맹이가 0인 바로 x가 1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바로 등호 조건은 언제가 되겠다. 바로 x가 1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등호 조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생님이 여기서 뭔가 조금 좀 잘못한 게 있나요? 지금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맞죠? 4x제곱이면 맞죠? 자, 양수니까 이렇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정확합니다. 864번입니다. A, B가 모두 양수이고요. X는 A 플러스 B분의 2, Y는 B 플러스 A분의 2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고 그때의 A, B의 값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X가 A 플러스 B분의 2가 되니까 제곱에다가 y는 b 플러스 a분의 2가 되겠네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분의 4a가 되죠. 그리고 b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은요, b제곱 플러스 a분의 4b가 되겠네요. 그리고 a제곱분의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찰해 보면요. 바로 어떤 게 보이나요? 자, 이 a제곱과 a제곱분의 4는 모두 다 양수이면서 곱이 4로 일정하다는 게 보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바로 산술 기하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b분의 4a와 여기 있는 a분의 4a도 어떻습니까? 서로 양수이면서 자, 곱이 무엇으로 바로 16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는 b제곱분의 4와 b제곱은 어떻습니까? 자, 곱이 4로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제곱과 a제곱분의 4가 곱이 얼마로 일정하니까? 바로 4로 일정하죠. 자, 곱이 4로 일정하니까 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2배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부분도 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16으로 일정하죠. 따라서 16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2배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네요. 자, 다이아몬드도 곱이 4로 일정하니까 자, 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에 2배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모두 다 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식은 이 세 개를 더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 루트 4가 얼마입니까? 4가 되고요. 2 루트 16은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그리고 2 루트 4가 4가 되어서 바로 16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바로 알파라고 했는데 그 알파가 바로 16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럴 때 무엇을? 그때의 AB는 바로 등호 조건이네요. 등호 조건. 자, 등호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다 체크해 보면 A제곱과 A제곱분의 4가 같을 때니까 바로 A 4제곱이 얼마일 때다? 바로 4가 되게 돼요. 그리고 B분의 4A와 A분의 4B가 같을 때니까 크로스를 해보면 4A 제곱이 4B제곱과 같을 때니까 A제곱이 B제곱과 같을 때가 되겠네요. 그리고 B제곱분의 4와 B제곱이 같을 때니까 B의 4제곱이 얼마일 때가 4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 4제곱이 4면 A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자, A는 실수값이면서 바로 A, B가 양수니까 A 제곱이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A 제곱이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지만 양수라서 루트 2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B 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B도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제곱과 B제곱은 2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등호 조건은 바로 A와 B가 같으면서 루트 2로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베타도 무엇이 되고 루트 2가 되고 감마도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베타와 감마를 곱한 것분의 알파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되고요. 그 알파는 16이 되니까 바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역수 모양 형태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65번입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2x 플러스 3y가 6일 때 xy의 최대값 알파와 그때의 바로 xy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XY가 양수이니까요. 2X도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고 3I도 어떻습니까? 양수가 되죠. 그 양수의 합이 얼마다? 바로 6으로 일정하니까 우리는 이 식 자체 가지고 산술 기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수를 더한 값은 이 두 수를 곱한 값 바로 6xy죠. 6xy보다는 항상 어떻습니까?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에 두 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6이므로 얘가 6이기 때문에 이 식을 처리해 보면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자, 제곱을 해보면 자, 9가 되고요. 여기는 6xy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양변을 6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네요. xy는 6분의 9, 즉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xy 이 곱의 최대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등호 조건은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바로 2x와 3i가 뭐 할 때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때 이 x와 y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2x가 3i와 같으므로 이 2x 플러스 3i가 6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수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값이 얼마가 될 때 3이 되어야지 6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그리고 y가 얼마일 때 1일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2분의 3이 바로 무엇이 되고 베타가 되고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감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모두 다 더하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이 되어서 자, 2분의 6이 바로 3이 되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정석풀이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그냥 답만 찾기 위해서는 자, 이 합이 6으로 일정할 때 산술 기하를 쓸 때 언제 등호 조건이 성립합니까? 이 EX와 이 합의 좌우의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즉 3으로 같을 때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EX가 바로 무엇이 된다? 3이 될 때와 바로 3i가 얼마가 될 때? 3이 될 때 바로 산술 기하를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X는 2분의 3이 되고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두 수를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3이 그때 곱의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렇게 푸는 정확한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두 수의 합이 6으로 일정할 때, 자, 곱의 최대값, 그 곱은 사실은 6xy가 되잖아요. 그죠? 그 6xy 안에는 xy가 있죠. 그러므로 언제 바로 이 합이 바로 최소가 될 수 있느냐, 즉, 곱이 최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두 수가 같을 때겠죠. 따라서 x와 y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최대값만 찾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66번입니다. 자, 두수 xy에 대하여 이 곱이 18로 일정하죠. 그럴 때 이 4a 플러스 2b의 바로 합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양수 조건이 있고 곱이 18로 일정하잖아요. 그럴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바로 무엇이 된다? 산술 기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AB가 양수라서 우리가 산술 기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의 좌우에 있는 4A와 2B가 각각이 무엇이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 기하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수를 곱해보면 얼마 됩니까? 8AB가 되겠죠. 그것의 루트를 씌운 값보다
두 배 한 것보다는 더 합이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의 곱이 얼마가 되죠? 바로 18이 되네요. 자, 18 곱하기 8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8이 64에 8이는 8이면 144가 되니까 루트 144가 12잖아요. 12를 두 배 하면 얼마가 된다?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4a 플러스 2b의 최소값은 바로 24가 되어서 정답은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무엇도 구해보자. 항상 등호도 체크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호는 어떻게 체크한다고요? 바로 이 플러스의 좌우에 있는 바로 4A와 2B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하죠. 그러면 등호 조건을 4A와 2B, 즉 B 이꼴 2A라고만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A 값, B 값도 사실 모두 다 찾을 수도 있죠. 등호 조건을 여러분들이 B 이꼴 2A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B 자리에 2A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2A 제곱이 되죠. 2A 제곱이 18이 되어서 A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되네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A가 3이 될 거 아닙니까? A가 3이면 B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6이 되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이 등호 조건은 A가 3이고 B가 얼마일 때다? 6일 때 바로 무엇이 성립한다? A가 3이고 맞죠? A가 3이고 B가 6일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자, 답은 24 찾았는데 좀 빠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우의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B와 4A가 같다는 말은 바로 B가 2A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B 이꼴 2A를 대입해서 2A 제곱이 18이면 우리가 A와 B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바로 4A 더하기 2B의 최소값은 A가 3이니까 4, 3, 12가 되고요. 플러스 B가 6이니까 2, 6이 12가 되어서 바로 24의 최소값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심할 것은 이 AB가 같은 것이 아니라 플러스의 좌우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A가 2B와 같기 때문에 B가 2A와 같아서 B 자리에 2A를 대입한 다음에 A를 찾으면 B도 찾기 때문에 그 3과 6일 때 최소를 가지므로 다시 한번 이 최소값에 A 자리에 3, B 자리에 6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67번입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합이 4일 때 A분의 1과 B분의 1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최소값이 얼마로 이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두 수의 곱은 얼마입니까? AB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B분의 1은 분모 AB가 어떤 수로 항상 일정한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는 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에 합이 4로 일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풀 때 이 두 수를 그냥 곱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푸는 방법을 하나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수를 곱해버리면요. 자, 전개해버리면 바로 1, 그리고 B분의 A, 그리고 전개하면 A분의 1, A분의 B죠. A분의 B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어떻게 A분의 B부터 적어볼까요? A분의 B와 B분의 A에다가 상수는 2가 되겠죠. 그럼 이 두 수가 바로 역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A분의 B, 즉 A분의 B도 양수이고 B분의 A도 양수죠. 즉
플러스를 기호를 기준으로 좌우가 다 양수이므로 산술 기하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죠?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니 역수의 바로 곱이 1이 되어서 이 값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왜? 서로 역수 관계니까. 따라서 거기에다가 2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4가 되어서 이 전체 값은 얼마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바로 4분의 4인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이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바로 이 플러스의 좌우에 있는 수를 바로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겠죠. 따라서 대각선의 곱은 얼마가 되죠? A 제곱은 B 제곱이 되며 A, B 모두 다 양수이니까 바로 A와 B가 같을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A와 B가 같을 때니까 결론적으로 A가 2일 때 B가 2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A가 2고 B가 2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하면 바로 2분의 2가 되어서 바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이 두 수 자체를 뭐 해서 곱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보라는 거죠. 왜? A의 역수가 A분의 1이고 B의 역수가 B분의 1의 꼴이 나왔으니까 우리 앞에서 역수꼴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곱해서 바로 최소값을 풀어 보았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서 항상 두 수를 곱해서 처리하는 습관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68번입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XY죠. 그러면 이 XY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이 48로 일정할 때 바로 XY의 곱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XY는 양수가 아니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X제곱이고 Y제곱이니까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4X제곱도 양수이고 9Y제곱도 양수잖아요. 따라서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비록 X는 양수, 음수가 될 수 있지만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숫자가 모두 다 양수이므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4X제곱과 9Y 제곱을 더한 것은 전체 두 개를 곱한 36X제곱 Y제곱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맞나요? 자, 이거를 루트 씌운 거에 두 배보다는 항상 마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의 값이 얼마입니까? 48이잖아요. 얘가 48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은 자, 루트 36은 6으로 나오니까 무엇으로? 12로 표현할 수가 있고 루트 xy 전체 제곱이니까 xy로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타내야 되죠. 왜? xy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와 48을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절대값 xy가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마이너스 4보다는 xy가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에서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xy가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곱도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y는 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또는
0보다는 크고 xy가 4보다는 작다. 이렇게 xy의 범위를 나타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xy 곱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산술기하 평균인데 선생님 왜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나요? 양수 조건이 아니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둘 다 양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제곱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등호가 성립하겠습니까? 등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상으로. 따라서 4x 제곱과 9y 제곱이 같을 때 바로 저 등호 조건이 성립하겠죠. 즉 4x 제곱이랑 9y 제곱이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x 제곱은 우리가 2x 전체 제곱으로 9y 제곱은 3y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알맹이 2x는 누구랑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y랑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등호 조건은 2x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y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두 최대 최소의 곱은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69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3분의 A와 B분의 1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죠. Y절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인 3분의 A와 B분의 1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이 A와 B의 곱이 무엇이다? 3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곱이 3으로 뭐 할 때, 일정할 때 이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곱에 대한 최소값입니다. 곱은 일반적으로 최대값을 산수로 기하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해버리면 되겠죠. AB가 되면서 3A와 무엇이 됩니까? B가 되고 상수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습니다. 곱이 3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 3A 플러스 B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이 합의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3A도 양수가 되고 B도 양수가 되어서 두 수의 합은 누구보다 두 수의 곱을 루트 씌운 다음에 두 배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6은 그대로 같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가 얼마니까? 3이니까 루트 9는 3이니까 6이 되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언제 등호 조건이 성립하겠습니까? 등호 조건은 바로 3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겠죠. 즉, 3A와 B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를 더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면요. B가 3A일 때니까 B 자리에 3A를 대입하면 3A 제곱이 얼마일 때? 3일 때. A 제곱이 1일 때.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A가 1이고 B가 3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1이고 B가 3일 때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1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여기에 그대로 A가 1일 때 B가 3일 때도 체크하면 2 곱하기 6이 되어서 최소값이 1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70번입니다.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 즉,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구역 전체 테두리의 바깥쪽 직사각형의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넓이를 무엇으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바로 넓이의 최대는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넓이를 바로 x, y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전체 길이가 100m인 줄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테두리와 이 안에 있는 이 길이의 합이 100이니까 x는 몇 개 되겠습니까? 두 개 있겠죠. 따라서 2x와 자, y는 몇 개 있겠습니까? 바로 5y가 되겠죠. 이것을 더한 게 얼마가 된다? 바로 100m인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일 때 결론적으로 넓이 XY죠. XY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바로 최대 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XY의 값만 알면 둘레는 구할 수가 있죠. 즉, 이거일 때 XY 최대를 가지고 이 둘레의 길이는 바로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몇 배를 취해주면 되겠다? 두 배를 취해주면 된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x, y를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합이 얼마로 일정합니까? 100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바로 산술 기하를 쓸 수가 있죠. 그 전에 바로 합의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이 두 수의 바로 값이 무엇으로? 바로 양수가 되어야 되면서 곱이 바로 10xy니까 그 10xy에 대한 최대값을 찾으면 XY의 최대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산술기하를 사용하면 EX와 OY를 더한 것은 두 개를 곱한 10XY가 되나요? 얘를 루트를 씌운 다음에 두 배 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EX 더하기 OY의 합이 얼마가 되므로 100이 되므로 자, 2와 100을 약분하면 5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양면을 제곱해버리면 10xy가 얼마보다 25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x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으로 나누면 25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5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넓이의 최대값이 아니라 둘레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사실 산술기하를 적용해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필요 없고 그때 최대는 바로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2x와 5y가 뭐 할 때 같을 때 최대니까 바로 등호 조건을 이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호는 언제 발생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2x와 5y가 같을 때가 되겠죠. 그러므로 2x와 5y가 같다는 말은 두 수의 합이 100으로 같아야 되니까 각각 얼마씩 되어주면 되겠다? 50씩 되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되고 25일 때, y는 얼마일 때
10일 때 바로 그 넓이 250을 가질 최대값 250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등호 조건을 묻는 거죠. 그러므로 x 자리에 25, y 자리에 10을 대입하면 35의 두 배니까 바로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70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산술 기하를 그대로 적용 안 하고 언제 최대가 된다? 그 합이 같을 때 최대가 되니까 바로 2x가 50일 때 그리고 5y가 50일 때 바로 100이 되겠죠. 같을 때니까 따라서 x는 25, y는 10이라고 바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은 그냥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도 구해봤는데 바로 그때는 등호 조건에다가 최대가 됐다는 것만 이용하면 바로 2x와 5y가 서로 같을 때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x, y를 구한 다음에 둘레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첫 번째 바로 뭐다? 바로 산술 기하로 찾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자, 여기에서 보면 2x 플러스 5y가 무엇일 때? 바로 100일 때, 바로 XY의 일단 최대값을 찾아주는 바로 우리가 공통수학원의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여러분들 풀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일변수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있으니까 5y가 얼마가 되고 바로 100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2x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5로 나누어 주면 20 마이너스 5분의 2x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 마이너스 5분의 2x를 여기 대입하면 x의 y 자리에 20 마이너스 5분의 2x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식에 바로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변수가 일변수로 바뀌면서 2차식이 되었으니까 바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숨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 y는 길이니까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분의 2x가 얼마보다 20보다 작으니까 x는 얼마? 20에다가 2분의 5를 곱한 바로 x는 바로 50보다 작은 범위가 되고 x 또한 양수니까 바로 0보다 크다는 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항상 변수가 죽으면 맞죠? 변수가 죽으면 그 범위를 우리가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0과 얼마 사이에 50 사이에서의 이 식의 바로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전개를 할 필요 없이 인수분해 꼴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절편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절편은 어떻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절편이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5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빵구뽕이 되어야 되죠. 자, 빵구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어떤 그래프만 되겠다? 바로 이 0과 50 사이에 있는 이 범위에 있는 바로 이것만 바로 그래프로 해당이 되면 자, 다시 요 부분만 그래프로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바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꼭지점은 바로 절편에 바로 무엇이 된다? 중점이 되니까 25일 때 바로 최대가 되니까 25를 실질적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25를 대입하면 여기 x자리에 25를 대입하면 약분하고 오고 10이 되어서 10이 되죠. 따라서 그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로서 250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그때 바로 그 x는 25일 때 바로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x가 25일 때 넓이 바로 250이 되니까 y 값은 바로 어디에?
여기 x 자리에 25를 대입하면 되죠. 약분하면 10이 되어서 20이 되니까 바로 20 마이너스 11, 10일 때 x가 25이고 y가 10일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이 2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둘레는 두 배의 가로와 세로를 더해 주니까 35 곱하기 바로 70이라는 걸 이렇게 2차 함수로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산술 기하로도 풀 수가 있고 2차 함수로도 풀 수가 있는데 풀어보았더니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산술 기하로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모두 다 풀이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술 기하로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플러스의 좌우에 있는 이 변수가 모두 다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두 풀이 방법 모두 다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